드디어 많은 분들이 애증하던 작품 연인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21화에서 펼쳐진 이야기 그리고 그 후 능근리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화에서는 의외로 장철과 장현의 부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예상했던 대로 장철이 노비 삼도를 죽이고 누이가 자살하자 장현은 스스로 집을 나와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명예로운 1등 공신 가문이 전부였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죠. 장현이 죽어버리면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요. 누이의 죽음도 아름다운 희생이라며 포장하는 장철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다 관에 잡혀 노비가 된 장현이 량음을 데리고 탈출했던 과거 장면을 떠올려보면 사실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어른 몇 명이 덤벼도 이겨낼 정도로 힘도 세고 커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사랑하는 누이를 잃고 아무런 삶의 목표도 없었던 장현은 삼도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벌을 주려 한 것 같습니다. 삼도 역시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었잖아요. 장현은 삼도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고행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구한 아이에게 량음이란 이름을 붙여줬죠. 삼도를 지키지 못했던 마음을 평생 기억하면서 량음을 지키며 그의 삶을 지켜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현이 말하잖아요. 난 너 대신 죽어도 넌 그러면 안 돼. 장현의 누이를 대신해서 죽은 삼도를 떠올렸던 거겠죠. 그렇게 량음은 장현에게 죽더라도 살려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1659년에 량음을 구해낼 것 같습니다. 20화에서 기억이 돌아온 장현은 세자의 안부를 물었었죠. 그때처럼 기억이 돌아온 장현은 또다시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물을 겁니다. 큰형님 구양천과 아버지 장철의 죽음을 알게 되고 량음의 소식도 연준에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연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연준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장철과 같은 선택을 하려 했지만 은혜에게 구해졌고 함께 능군이로 돌아가서 살기로 했죠. 장철은 연준에게 좋은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언제나 존경하고 따를 사람이 필요하죠. 그건 은혜와 길채의 아버지 능군리에서 연준을 기르고 가르치던 그들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능군리에서 아마 서당을 운영하며 살게 되겠죠. 그리고 죽음을 선택한 장철과 달리 장현을 마주하고 사과할 겁니다. 죽지 않았으니까요. 죽기를 선택하려 했으나 살아남았고 이제는 살기를 선택했으니까 그렇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장현에게 죽은 이들에게 사과하는 것이겠죠. 연준의 삶이 참 장철과 닮게 돼버렸습니다. 무고로 인해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그 죄책감에 자살을 선택하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랐던 건 장철은 그걸 외면하며 수십 년을 살았고 연준은 그것을 마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선택이 은혜라는 사람을 연준에게서 떠나지 않게 만들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전해줬죠. 그리고 은혜는 연준이 진심으로 장현에게 사죄할 용기 또한 줄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말년은 장철과는 다르겠죠. 이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억을 잃은 장현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지난 영상에서 장현이 또 기억을 잃을 거라 예상했다가 댓글로 회초리를 좀 세게 맞았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량음을 버려두고 길채와 행복하게 살 수는 없으니 장현이 죽었거나 기억을 잃었거나 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기억상실에 또 걸렸다는 이야기만 보면 스토리가 반복되어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앞에 나온 기억상실이 최종화에서 장현이 길채의 흔적만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복선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등장한 장현의 기억상실은 말 그대로 길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꾸 소리가 들려서 얼쑤아라범에게서 떠난다는 장현은 이때 기억이 아니라 소리라는 감각만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길채와의 기억도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저 길채를 처음 만난 날 들렸던 붕꽃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래서 달을 보며 울기도 했었잖아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저 사랑했던 일을 떠올릴 때의 감각만이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장현은 그렇게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오심정에 도착하자 그 앞에서 길채와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고 기생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리고 연준의 말을 듣고 얼쑤아라범을 찾은 길채가 장현이 길채를 찾아 헤맸던 그 여정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장현은 길채가 예전에 이혼하고 지냈던 집을 찾았죠.
이곳은 두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고 은가락지를 나눠 가졌던 곳입니다. 그 후 장현은 데려오지 못한 포로들을 데리러 한 달만 다녀온다며 심양으로 떠났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길채가 살고 싶다고 했던 삶을 떠올렸습니다. 장현은 그렇게 길채가 얘기했던 사람들 많고 개울에 발 담글 수 있는 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죠. 여기서 기다리면 길채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장현이 찾아왔고 이제는 길채가 장현을 찾아올 차례였습니다. 길채의 꿈에서처럼 한 사람이 누군가를 그저 기다리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멀리 달려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닌 두 사람이 서로를 찾아 헤매고 헤매이고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만나야 하니까요. 길채는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이 집이 혹시 장현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닐까. 그녀가 말했던 꿈 같은 곳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장현을 만나게 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날 밤 길채는 장현이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예전에 이혼한 길채가 말했었죠.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싶었다고. 이제는 장현이 지은 밥을 길채가 먹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장현은 요리도 참 잘했구나. 그리고 길채를 방에 재우고 밖에서 선잠을 잔 장현. 이 장면도 또 두 사람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죠. 심양에서 재회하고 그때는 길채가 장현에게 옷을 덮어줬었는데 이번에도 길채가 장현에게 이불을 덮어줬지만 먼저 깬 장현이 다시 그걸 길채에게 덮어줬습니다. 밥과 이불 두 개의 장면으로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이전과는 달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해주는 장면으로 바뀌게 됐죠. 어쨌든 마지막에서야 드디어 길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바닷가에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던 서방님을 만나게 되죠. 이번에는 장현이 길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요. 예전에 길채 꿈 해석에서 노을 지는 장면에 촬영한 것을 해석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을 해가 뜨고 지는 하루로 비유하자면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질녘 황혼즈음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1659년에나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그 예상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졌죠. 그래도 걱정 없는 게 장현은 80살 넘게 살 겁니다. 모티브했던 인물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해피엔딩을 만났습니다. 장현과 길채는 40년 정도는 더 행복하게 살 거고 량음은 살아있는 장현을 만나 이제는 진짜 친동생처럼 살게 되겠죠. 그리고 연주는 길채와 은혜의 아버지처럼 능군리에서 서당을 하며 은혜와 행복하게 늙어갈 겁니다. 근데 구자미 이 자식은 종종이랑 이어졌더니 장현 찾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좀 혼나야겠죠. 어쨌든 연인이라는 작품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깊이 빠져본 드라마였습니다. 끝나서 아쉽지만 좋은 드라마를 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